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지금 ETF 사실 그동안 못 오른 섹터를 얘기하다 보면 2차 전지와 관련된 ETF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닥권의 이 흐름으로 봐야 되나? 어떻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제가 증시의 저점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네. 최근에 보시면은 사실 부침을 겪었던 부분은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기존에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줬던 감세 혜택들이 좀 많이 없어질 거다라는 네. 좀 그런 우려들, 그리고 또 전반적인 중국과의 전기차 경쟁, 그런 사이클, 테슬라로 대표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반등 흐름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제 상호 관세 이슈 때문에 뭐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반등에 좀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런 면들에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이 너무 눌려 있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ETF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 레버리지가 있는데 10,000원에 상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아쉽게도 지금 이제 1,000원 막 회복했거든요. 와, 그럼 10,000원에 상장했는데 10분의 1 토막이 난 거네요. 그래서 700원대까지 갔다가 제가 네. 알기로는 제 기억엔 700원도 깨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하면서 지금 한 1,000, 제 기억에 오늘 기준으로 한 1,090원, 1,1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단기 기대감과 유입,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라든지 소재주들의 자금 유입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기대감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물론 다만 전반적인 2차 전지 산업의 펀더멘탈이 바뀐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한 섹터 테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확실히 이쪽으로도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것도 저점에서 한 75% 올라왔네요. 최근 한 3개월간. 네. 뭐 700원대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좀 아주 좋은 네. 수익률을 거두셨을 겁니다. 상법 개정, 뭐 배당과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들, 이런 것들이 사실 몇 개월간 쭉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 또 이 금융주와 관련된 배당을 많이 주는 어떤 섹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다, 이런 뉴스를 많이 봤는데 ETF의 어떤 자금 환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ETF 투자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특히 이제 작년까지,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슈드라고 불리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뭐 미국 증시에서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ETF로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올해 슈드의 성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배당주의 대표라고 하면 이제 금융주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금 유입도 되게 컸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대감이 이제 금융주와 고배당주의 자금 유입을 좀 부추겼고, 또 특히 이제 금융주 중에 대장은 특히 이제 자사주 소각이 많았던 증권주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코덱스 증권 ETF를 보면은 상반기 수익률이요, 무려 94%. 아, 대단하네요. 네, 달하고 자금도 한 1,1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30% 올랐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이상 올랐으니까 이런 금융주들의 증시 수익률이 좋았던 거에 투자자들도 이제 자금 유입이 많았었고요. 또 배당주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은 한 27%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미국의 42%, 일본 36%, 심지어 중국의 한 31%보다도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낮은 배당 성향을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자사주 소각 등으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고배당주 ETF로는 플러스 고배당주 ETF가 있는데요. 성과는 코스피 200을 조금 아웃퍼폼한 35% 정도 상반기 수익률을 올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배당주들이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금이 상반기에만 3,000억 원 들어왔고요. 또 비슷한 상품으로는 타이거의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라든지 저희 코덱스의 고배당주 ETF로도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배당주 ETF들이 시장에 몇 개 있어서 제가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과거의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향이 높았던 기업들을 보시기보다는 네.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 배당을 더 주거나 배당 수익률이 높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국내 증시 투자는 하반기에는 좀 다양한 투자보다는
그 섹터나 테마 안에서도 좀 집중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종목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타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섹터?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하반기 국장은 고산지대라는 키워드를 뽑았거든요. 고산지대? 예. 네. 그래서 고배당주, 네. 산은 방산, 지는 2차 전지, 네. 마지막 대는 대표 지수거든요. 그래서 뭐 각각의 이유는 뭐 말씀드리겠지만 고산지대라고 해서 그 중에 이제 고배당주 ETF도 앞으로 예상 배당이 좋을 것 같은 기업들을 선별하는 ETF가 좀 더 종목 차별화를 통해서 수익률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어쨌든 하반기에 좀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또 돈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네. 말씀하셨고 한번 좀 고로 섹터가 어디들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일단 그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2차 전지 이외에도 우리나라 ETF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부분은 방산하고 조선 맞아요. 섹터입니다. 사실 저희가 방산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했나 싶은데요. 뭐 저도 이제 군 생활을 이제 강원도에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이렇게 방산이 잘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올해도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좀 전쟁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졌고 각 나라들이 안보를 생각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결국에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국방 수요를 방위비 예산 증액을 소화할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까지 찾게 되었고요. 특히 K방산이 기술력, 가격, 경쟁력 그리고 중요한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쟁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납기를 못 맞춘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미사일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치명적인 그런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그런 납기를 잘 지키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해외 수출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방산 ETF로 이제 플러스 K 방산 ETF가 있는데요. 상반기에 전체 ETF 중에 1등 수익률. 그래요? 예, 무려 157.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화 그룹주들의 시총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올라왔죠. 그리고 자금도 한 1,400억 원 이상 자금이 유입되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지난 7월 15일에 저희도 코덱스 K방산 탑10이라는 ETF를 상장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에만 또 300억 원의 자금이 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방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방산은 하반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국가들이 뭐 유럽뿐만 아니라 이런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아랍권에서도 좀 상당히 국방비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면서 K방산 기업들에 대한 해외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방산은 하반기에도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성과를 기록하지 않을까. 실제로 자금 유입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조선 ETF인데요. 네. 조선은 사실 이제 작년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유입은 작년에 훨씬 더 많았지만 올해도 대표적인 조선 ETF가 솔 조선 탑3 플러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물론 방산만큼은 아니지만 상반기에도 한 71%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금도 올해 상반기에도 한 400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하고 좀 협업을 잘 해야 돼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통화했던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조선주들이 기대감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좀 배 가격이 너무 선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또 이제 약간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이 좀 상승하면서 조선주들이 한 6월 달 들어서 좀 부침을 겪었습니다. 네. 근데 7월 들어서 지금 흐름이 좋거든요. 흐름이 좋아서 이유는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발주하는 그 배들이 되게 비싼 배들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차로 비유하자면 뭐 소형차부터 중형차, 대형차 비싼 가격들이 되게 다양하게 지금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이전에 부침이 너무 과도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조선주들도 반응이 좋고요. 최근에는 이 솔에서 역시 조선 레버리지 ETF를 상장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섹터나 테마로 보면은 저희 코덱스에는 2차 전지 레버리지나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솔에서 이제 조선 레버리지 이렇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자금들도 조금씩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제 증시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베팅일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좋은 트레이딩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들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 2차전지보다 훨씬 더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거는 상반기에 이제 방산과 조선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어쨌든 수익률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은 이제 수익 실현으로 돈이 빠져나갈까봐 혹은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해서 추가로 돈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봐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타이밍의 문제.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개인 회사 업무 중에 이제 투자자분들을 상당히 많이 자주 만나 뵙고 네.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드리는 말씀은 그냥 혹시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뭐라도 사라. 아, 뭐라도 일단 네, 들고 네, 있어야 된다. 뭐라도 들고 있어야 돼. 지금 장은 뭐라도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물론 이제 아무거나는 아니고 이렇게 저희 815 모니터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뭐라도 사라고 부담이 했지만 확 되는데. 아니, 뭐라도는 아니고 말씀해 주시는 거 잘 공부하셔가지고 네. 좋은 거를 사셔야 되는데 그걸 사시고 매수를 하시면 하반기까지는 막 아닌가? 맞나? 이런 고민들 하지 마시고 꾸준히 매수하시면서 하반기까지는 매도 버튼을 삭제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이유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너무 빠르고요. 흔히 말하는 순환매, 손바꿈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응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뭐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좀 고확신, 하이 컨빅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신이 드는 뭐 그게 대표 지수일 수도 있고 섹터나 테마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품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섹터 테마가 자산이 있으시다면은 투자를 계속 이어 나가시면서 고점은 아무도 모르죠. 네. 저점도 모르지만 고점을 모르기 때문에 꼭 뭐라도 좋은 거를 815 모니터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수하시고 하반기까지 얼마나 오를지 뭐 빠질 수도 있지만 매도 버튼을 삭제하시면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그런 섹터들 쪽으로 좀 집중해서 가져가는 게 오히려 퍼뜨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